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톨입니다. 오늘은 카페인 바를 더 잘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카페인을 적게 먹어야 할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카페인은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보충제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논문들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내성이라는 것이 생기기에 너무 자주 마시고 고함량으로 섭취하면 흔히 말하는 카페인 빨이 덜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 논문의 저자는 이러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커피를 평소에 중 고함량으로 먹는 사람들은 카페인 빨을 못 받을까? 오늘 볼 연구를 요약해보자면 총 40명의 남성 사이클리스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저함량 그룹은 평균 58mg의 카페인 섭취를, 중간 함량 그룹은 평균 143mg, 고함량 그룹은 평균 351mg의 카페인을 섭취했습니다. 이후 위 대상자들에게 kg당 6mg의 카페인을 섭취시킨 후 사이클을 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성이 있다고 해서 카페인 바를 줄이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실험진은 카페인의 내성이 훈련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했으며 평소에 고카페인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운동 전 카페인을 섭취하더라도 내성으로 인해 퍼포먼스가 떨어질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40명이었고 이들은 전부 중고급자 사이클리스트였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주 4회 이상 사이클을 타며 주에 최소 150km를 타는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실험자들의 최대 산소 섭취량은 비슷한 사람들로만 모았습니다. 이 실험은 블라인드로 진행되었는데요. 연구진과 피실험자 전부가 어떤 사람이 진짜 카페인이 든 성분을 먹는지 아니면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고 거짓말한 약을 먹는지 모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총 6번 연구실에 방문했으며 첫 번째 방문 때는 최대 산소 섭취량, 식사 빈도, 카페인 섭취량을 파악했고 두 번째 방문 때는 카페인 섭취를 평균적으로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세 번째 방문 때는 체중당 6mg의 카페인 섭취를 하게끔 진행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카페인 섭취를 제한당했으며 실험을 진행한 날에는 일제 카페인을 섭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피실험자들의 정보인데요. 왼쪽에서부터 저함량, 중함량, 고함량입니다. 실험자들에게 카페인을 섭취시킨 다음 가능한 빨리 사이클을 타게 만들었고 피실험자들이 평소에 하는 만큼의 운동을 진행했으며 본인이 평소에 하던 양의 25%, 50%, 75%, 90%, 100% 했을 때마다 실험진에게 말해달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총 3그룹으로 플라시보 그룹, 카페인 섭취 그룹, 카페인 섭취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연구 결과 모든 그룹이 카페인 효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래의 그래프와 표를 보시면 카페인 내성이 카페인 빨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논문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카페인은 크레아틴과 더불어 퍼포먼스를 올려주는 보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아틴과는 다르게 카페인은 섭취 후에 자극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겨 카페인 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카페인은 뇌의 혈류를 변화시키며 전기적 활동, 피로도, 에너지에 대해 주관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카페인을 통해 전기적 활동을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으며 에너지를 더 낼 수 있게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카페인에 대한 내성은 이러한 주관적인 인식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인식을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카페인이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율을 올려주는가입니다. 대체로 카페인이 스트렝스를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웨이트에서 운동 수용량을 증가시켜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스쿼트, 벤치, 데드, 로우 운동을 할 때 원RM의 60% 강도로 실패 지점까지 진행할 때 더 많은 횟수를 가능하게 도와줬으며 피실험자들은 세트를 진행할 때 평소보다 더 적은 고통을 느꼈으며 체감되는 RPE로 줄여줬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논문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카페인의 내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성인의 90%가 생활하며 어떠한 형태의 카페인을 섭취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페인 중독은 분명 미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잔씩은 커피를 마시니까요. 만약 습관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고 이들이 카페인 내성이 생긴다면 90%의 인구가 카페인 바를 못 받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카페인 내성이 생긴다면 카페인 바이 얼마나 줄어들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페인을 평소에 줄여 먹으면 운동 전 카페인 섭취 시 다시 카페인 바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오늘 본 논문이 위 질문들에 직접적인 답을 내릴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선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하루에 5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그룹과 하루 평균 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그룹에게 체중당 5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했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루 평균 300mg의 카페인을 먹는 그룹보다 하루 평균 5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그룹에서 더 큰 수행 능력 향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75mg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그룹에서 사이클링을 타는 실험을 진행하기 전 체중당 3mg의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과 매일 체중당 3mg의 카페인을 3주간 섭취시킨 후 실험 직전 체중당 3mg의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실험 전 체중당 3mg의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이 더 큰 퍼포먼스 향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를 본다면 습관적인 카페인 섭취는 부분적으로든 어느 정도든 수행 능력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논문에서는 피실험자들의 카페인 섭취를 저함량, 중함량, 고함량으로 나눠 체중당 6mg의 카페인을 섭취시킨 후 사이클링 퍼포먼스를 측정한 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걸까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앞서 말한 논문에서 우리는 습관적인 카페인 섭취량과 운동 전 카페인 양을 봐야 합니다. 체중당 5mg의 카페인을 섭취한 논문에서 체크할 점은 피실험자들의 평균 체중이 77.3kg인 것입니다. 그러니 대략 390mg의 카페인을 섭취했다는 것인데 이는 피실험자들의 평균 카페인 섭취량인 300mg과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효과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먹는 카페인 섭취량과 비슷하게 먹고 나서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우리가 본 논문에서는 저함량 섭취 그룹엔 432mg의 카페인을, 중함량 섭취 그룹엔 450mg의 카페인을, 고함량 섭취 그룹엔 456mg의 카페인을 섭취시켰습니다. 저함량 그룹에게 있어 이 정도 양은 고함량 그룹이 평소에 먹는 양의 4배였고 중함량 그룹에게 있어선 고함량 그룹이 평소에 먹는 양의 2배였습니다. 그리고 고함량 그룹의 카페인 섭취는 범위가 190mg부터 583mg까지 다양했는데요. 이들은 실험을 진행하기 전 대략 본인의 섭취하는 카페인 양보다 2.5배 더 많이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논문에서 봤듯이 카페인 내성이 우리의 퍼포먼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2에서 볼 수 있듯이 저함량 그룹과 중함량 그룹에서 더 큰 카페인 바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운동 전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양보다 더 많이 카페인을 먹으면 충분히 카페인 바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섭취하는 카페인 양이 신체 내부에 남아있다면 카페인 바를 잘 못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논문에 의하면 고통에 대한 인지와 칼슘 가동화가 퍼포먼스를 올리는 1등 공신인데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생겨도 고통에 대한 인지는 여전히 줄여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동 전 충분히 카페인을 섭취해준다면 카페인 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카페인 섭취가 좋냐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평소에 체중의 1에서 2mg의 카페인을 섭취한다면 체중당 3mg의 카페인을 운동 전에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체중의 3mg 이상 섭취하는 헤비 카페인러라면 운동 전 체중당 5에서 6mg의 카페인을 섭취해 주세요.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인 내성이 있다고 해서 카페인 바를 줄이진 못한다. 두 번째,
만약 평소에 체중의 1에서 2mg의 카페인을 섭취한다면 체중당 3mg의 카페인을 운동 전에 섭취해주자. 세 번째, 평소에 체중이 3mg 이상 섭취하는 헤비 카페인러라면 운동 전 체중당 5에서 6mg의 카페인을 섭취해주자.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